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생의 운이 얼마나 적용한다고 보십니까? 행운이란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그냥 삶이 망합니다. 삶이 진짜로 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시작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괜히 뻔한 말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냥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적당히 즐기는 정도로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나쁜 취미는 아니라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좀 랜덤 뽑기 하고 좋은 거 뽑으면 기분도 좋고 하니까 이제 좋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로또는 645라고 부르던데, 그거 기준으로는 한 800만 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만 분의 1이란 확률이 도대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것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벼락 맞아 죽을 확률, 연간. 우린 정말 행운을 잡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생의 운이 얼마나 적용한다고 보십니까? 행운이란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삶을 운이라 부르는 거스를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힘에 맡기곤 합니다. 누군간 행운을 타고난 듯 끊임없이 성공을 거두고, 또 누군간 끊임없는 불운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것 모두를 단순히 운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실처럼 얽힌 선택과 사건들, 우리가 내린 한 번의 결정이 미래를 바꾸고 사소한 인연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필연적 흐름일지도 모르죠. 행운과 불운, 우연과 필연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행운이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 탐구하고 행운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탐구해보려 합니다. 행운을 의미하는 네 번째 입, 여러분과 함께 행운을 찾으러 떠날 전 아나운서 노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랜덤, 다시 말해 행운이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랜덤을 흥미로워하고 행운을 바라곤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사행산업이라고도 불리는 행운산업입니다. 이는 우연에 의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사행이란 용어에 부정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어 적극적인 지능 및 육성 정책이 수반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운이 적용되는 다양한 산업을 알아보고 우리의 행운이 무엇일지 다각도에서 생각해보기 위해 행운산업이란 명칭 아래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께 행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네 번째 잎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행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행운은 어떤 형태와 빈도로 자리 잡혀 있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행운의 양면성, 그중 밝은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춘 쿠키, 오늘의 운세, 핸드폰 케이스 속 네잎 클로버. 우리는 소소한 행운들을 기대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로또, 타로점, 랜덤박스. 불확실함에 흥미를 느끼며 기꺼이 행운을 소비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일생에 몇 번쯤은 행운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뽑아서 나오는데 약간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 점 뽑기나 네일클로버 같은 거 많이 사는 편입니다. 여기 행운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운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 행운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을 즐기도록 설계되어 있죠. 행운을 경험할 때면 우리의 뇌는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죠. 이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계속해서 행운을 쫓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행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우리 사람은 어쨌든 간에 뇌에 의해서 행동을 지배받는데 그 뇌의 행동을 결정하는 인자 중에 도파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뇌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 가장 안쪽에 중뇌가 있습니다. 중뇌 안에 두 개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ventral tegmentation area V, T, A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영역은 여기에 substantial nigra compacta. 두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이 중뇌 안에 신경세포가 많이 몰려있는 핵들이 있는데 이 핵들로부터 도파민이 만들어져요. 도파민 신경 조절 물질이. 이 도파민이 VT에서는 두 개의 영역으로 퍼져나가요. 아까 전에 방송처럼 퍼져나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 바로 위쪽에 있는 가치를 판단하는 영역이 있어요. 뉴클리언스 아큐먼스에서 NAC라고 불러요. 뉴클리언스 아큐먼스. VT에서 만들어진 도파민이 여기로 분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굉장히 나한테 가치가 있다 판단해주는 게 뉴클리언스 아큐먼스고,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 내가 예측했던 보상보다 더 많이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그때 많이 분출이 되면서 학습이 되는 거죠. 행운 산업은 단순히 도박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이용한 하나의 놀이로 인식할 수 있죠. 놀이를 건전히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행운을 이용해 정서적 만족감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놀이는 추상적 개념이지만 아주 현실적인 행위를 통해 즐거움을 얻게 되며 그로써 생활의 여유를 가지는 완충제 역할을 하게 된다. 놀이적 활동과 유의에 대한 한 논문의 내용입니다. 최근 인형 뽑기, 로또, 가차와 같은 행운 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이유도 이와 같이 놀이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으로 인한 소소한 보상의 기회를 기대하며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유의적 활동을 즐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측면이 있고 이제 뽑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한 번에 뽑으면 엄청 기분이 좋고 왠지 약간 오늘 좀 럭키할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리고 뭐 토토 같은 건 솔직히 돈 따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렇게 그냥 낱개로 보면은 별로 큰 돈이 아니기도 하고, 왜냐면 막 한 판 하는데 뭐 비싸야 10,000원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그렇게 나쁜 취미는 아니라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좀 랜덤 뽑기 하고 뭐 좋은 거 뽑으면 기분도 좋고 하니까 이제 좋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감을 느낄 때 우리는 행운을 통해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타로, 점술, 부적이 단순한 미신이 아닌 심리상담가로서 활약하는 순간이죠. 실제로 알바천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운세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운세를 보는 가장 큰 이유론 막연한 호기심이 42.7%로 1위, 미래가 불안해 위안을 얻기 위해가 22.9%로 2위, 스트레스와 고민을 덜기 위해가 13.2%로 3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설문조사인 취업포털 커리아가 구직자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역시 응답자의 33.3%가 점 또는 운세를 보는 이유로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얻고 싶어서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운세와 타로 카드는 미신과 상담, 그 경계에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작은 행운들과 그 행운들에 대한 기대감이 모여 우리의 삶에 소소한 행복들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라 생각했던 행운이 실질적인 도움과 행복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러나 행운 산업이 항상 밝은 면만 보여줄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행운 산업의 또 다른 면을 알아보시죠. 한 800만 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만 분의 1이란 확률이 도대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것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벼락 맞아 죽을 확률, 연간, 기간이 필요하죠. 연간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미국 기준으로 한 700만 분의 1. 그 다음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한 1100만 분의 1. 그 다음에 상어에 물려 죽을 확률이 미국 기준으로 한 37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랑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정도의 확률이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냥 안 일어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어나면 이상하다.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행운을 잡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 단 한 번의 기회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짜릿함. 우리는 종종 그 아주 적은 확률을 믿고 그 행운이 내 것이 될 것이라 확신하곤 합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제 행운의 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사행산업은 개인적으로 보면 좀 요행을 바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통해서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져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도박 중독에 빠지면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족과 사회적으로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도박 어쨌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실제로 진료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그냥 삶이 망합니다. 삶이 진짜로 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시작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괜히 뻔한 말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냥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적당히 즐기는 정도로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의지를 벗어난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마약을 왜 시작도 하면 안 되냐라고 하면은, 마약을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인 쾌락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도파민 높은 수치가 순간적으로 뇌에서 나오면서 뇌에 있는 중독 회로, 보상 회로라는 걸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의지를 떠난, 말 그대로 뇌가 느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고 갈망하게 되고 금단 증상, 내성까지 동반이 되거든요. 확률형 게임과 도박, 우리는 운이란 요소가 가미된 것들에 익숙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바탕으로 굴러가는, 작은 돈을 걸고 몇 배의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확률형 게임의 설계 방식은 사용자가 계속해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기법과 수학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캐릭터, 원하는 아이템, 그 확률은 0.01.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 0.01과 게임에서의 0.01은 다릅니다. 이 수치는 100번 하면 반드시 당첨이 아닙니다. 오히려 100번을 해도 나오지 않는 확률이 99%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당신이 거의 성공할 것처럼 연출합니다. 마치 다음번엔 될 것 같은 착각을 주죠. 이를 근접 승리 효과라고 합니다. 이번엔 느낌이 좋아. 우리가 버튼을 누를 타이밍을 조절한다고 해서 확률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은 우리가 마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만 사실은 게임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겠지? 우리는 10만 원을 한 번에 쓰는 것보다 9,900원을 10번 내는 것을 덜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결제를 많이 하면 보상을 준다. VIP 시스템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더 해야 한다는, 쉽게 말해 본전 심리를 이용합니다. 결국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죠. 이게 우리가 인형 뽑기가 할 때마다 다 나오면은 안 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계속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이 사람에게서 계속 이끌어내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칭찬 같은 게 있죠. 칭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계속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면은 그게 사람을 더 열심히 하게 하지만 동시에 이제 칭찬을 그만두면은 또 안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계속 강화보다 오히려 간헐적 강화가 그 사람을 더 지속시키는 힘을 주거든요. 근데 간헐적 강화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서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고정 비율, 그리고 변동 비율, 그리고 고정 간격, 변동 간격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가장 사람을 열심히 꾸준히 하게 만드는 거는 변동 비율이에요. 변동 비율. 이건 뭐냐면은 그냥 랜덤입니다. 내가 막 100번을 시도해도 안 될 수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만에 그냥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빠져들게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행성 도박의 원리예요. 변동 비율을 이용해서 사람을 거기서 못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 우린 정말 행운을 잡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행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행운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발견할 수 있는 행운 산업,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일상생활 속 행복부터 방심한 사이 헤어나올 수 없는 도박의 늪까지 다뤄봤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행운은 이미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 그 내면의 행운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찾고 있는 4번째 잎은 여러분 내면에 숨어있는 행운입니다.